신 박사님, 신 박사님, 신 박사님, 신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신부전에 관해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신 박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신부전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신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신부전 진단을 받은 70세의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는데 글쎄 약사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혈압 약만 4가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실수로 처방전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오진인 걸까요? 신 박사님 꼭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네. 저희 환자 케이스인데 사실은 그 고혈압 약하고 이 신부전 약이 비슷합니다. 같은 약인데 예를 들면 이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량을 쓰면 고혈압 약이 되는 거고 저용량을 쓰면서 뭐 2번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써가지고 어떤 기전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썼을 때는 신부전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 약과 신부전 약에 쓰이는 그 약재의 성분은 같지만 그걸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고혈압 약이 되고 어떤 때는 신부전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이 신부전 환자들은 왜 고혈압 약을 몇 개씩이나 쓰냐? 그건 아니다. 신부전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섞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고혈압 약에 이제 다 기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때는 차단도 하고 어떤 때는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치료제들을 저희가 배합을 해야 돼요. 잘. 근데 옛날에는 고혈압 치료제를 썼지만 옛날에는 당뇨약으로 썼고 그런 약들이 이제 신부전 약. 요새 이제 비만 치료제들도 그 신부전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비만이 있는 신부전으로 먼저 연구를 했다가 비만이 없는 신부전 환자로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전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 엔진의 그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를 이용해서라도 심장 기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 치료를 거의 뭐 저희가 예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술적으로 써야 돼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신부전 치료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심장 이식이나 인공심장을 달고 싶은데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말기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요즘에 이제 중증 신부전이라고 표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신부전의 마지막 단계. 우리나라 전체 신부전 환자는 한 130만 명인데 그중에 2만 명은 아주 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주사로 인한 강심제가 없으면 그 심장이 뛰질 않고 사실 수가 없는 마지막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심장 이식이나 인공심장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이식이나 인공심장은 그냥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려하는 게 일단 아니고, 근데 거기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죠. 왜냐하면 심장을 이제 기증해주는 기증 심장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심장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나 막 돌아가신 분, 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심장을 기증할 수가 있어요. 일단 공급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심장도 이제 기계긴 한데 이게 아주 고가예요. 하나가 기계값만 한 1억 4천만 원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으로 넣어드리려면은 미리 신청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병원에서 그 허가받은 환자한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아주 엄격하죠, 둘 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나이예요. 65세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심장 이식의 기준이 되고 또 인공심장인 경우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해서 한 75세까지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 이식이나 인공심장을 달면 신부전 치료는 다 끝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심장 이식 그 인공 심장 할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젊었을 때 이걸 해드리면 그래도 많이 괜찮겠지 그러면서 이제 많은 환자를 봐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러니까 전문의가 돼서 한 20몇 년 이렇게 신부전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특히 심장 이식 후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 인공 심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심장 이식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라는 것 때문에 면역을 억제를 시켜줘야 돼요. 특히 1년 동안은 굉장히 심하게 이제 면역을 억제를 시켜야지 잘 생착이 됩니다. 우리 몸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하게 돼요. 마치 그 에이즈 환자들처럼 보통 우리가 지나가는 그 균에도 몸이 이제 침공을 당하는 거죠. 생활에 있는 많은 그 기생충, 균, 곰팡이 이런 거에 침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생활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활동도 위축이 되고 집에 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계셔야 되고 먹는 것도 다 익혀서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치도 잘 못 먹고 김치도 볶아서 먹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면역 억제제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좀 낮은 단계로. 그래서 그 이식도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인공심장, 좌심실 보조장치는 이제 면역 억제제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는 전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데 계셔야 돼요. 이제 충전기를 갖고 갔지만 충전기가 좀 무겁고 이거 계속 달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점점 좋아져서 이제 비접촉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면 이 인공심장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 전선줄도 나와 있고 이거에 전기를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그 인공심장 심장 이식이 되기 전에 최대한 예방도 하고 약물 치료도 잘하고 그래서 그 단계로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가셨을 때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실제 환자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하는 질문을 사연으로 재구성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인 언니가 신부전 진단을 받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얼마 전 담당 교수님이 유전자 검사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환자들은 다 한다니 고민이 됩니다. 신 박사님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신부전 환자 중에 심근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심장근육병이라고도 이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심장은 거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뼈가 없어요. 심장에 이 펌프 역할을 해주는 거가 다 근육으로 하는데 그 근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심근 안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이완이 일어나고 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많은 부속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심근증이라는 병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늘어나는 병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무질서하게 배열돼서 두꺼워지는 병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맥을 일으키는 상태로 가고 그런 심장 근육병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유전체 검사를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진료 지침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부품인가에 따라서 예후가 일단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진짜 심장 근육이 심한 병이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아까 했던 여러 가지 기구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심장 이식까지 가는 거를 저희가 먼저 이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중장기 계획을. 이 환자에서는 좀 더 모니터링을 그러면 1년마다는 꼭 심초파하고 또 6개월마다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그리고 보고 있다가 나빠지면 바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어떤 순간을 놓치면은 적절한 치료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후를 볼 수 있어요. 유전체를 하게 되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가족들 중에 있을 확률이 만약에 그 나쁜 유전자 심장 근육에 있는 판명이 된 그 병적인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주소에 관련되는 걸로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족 혈연은 아니기 때문에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 스크리닝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는 나와요. 또 그 유전체가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검사를 더 해야 돼요. 심장. 이분들도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없어도 그러니까 이 주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빨리 조기에. 망가진 다음에 오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 번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중요한 검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 이 가족들이나 본인이나 유전자 치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고쳐주는 거죠. 아예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심장병으로 죽는 그 유전자를 조기에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유전자 치료가 지금 어떤 경우는 2상, 어떤 경우는 3상까지 가 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 와 있다. 10년 뒤, 20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의 나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 지침에도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조금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한 8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의료보험을 해드려도. 근데 이제 본인만 그걸 하면은 그 다음에 가족들은 유전자 하나마다 10몇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 주소를 알게 되면. 그런 걸 인덱스 케이스라고 그래서 그 진단을 받게 되셨을 때 이제 자꾸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번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환자분들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괜찮은데 뭐 환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하라고 그러냐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1년이라는 시간은 심장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분에 60번에서 100번을 뛰기 때문에 우리 24시간이 1440분이에요. 곱해보면 10만 번, 정말 우리가 그 홀터 검사라든지 그런 걸 해보면 심장이 8만 번에서 12만 번 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번 뛰면은 1년이면은 3,650만 번을 뛴 다음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예요. 이 심장 기능은 펌프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정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특히 신부전 환자는 검사를 꼭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제가 검사를 안 하다가 안 좋아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매년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 보험공단에서도 그 병원을 다니는데 1년마다 검사 안 하면 저희를 뭐라 그래요. 저희들 의사들도 그렇고 우리 보험공단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다 보험에서 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1년에 한 번씩 심장 체크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